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용남 전 개혁신탈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명 씨가 쓰던 PC에서 이 의원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명 씨 변호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이준석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이준석 의원이 뭘 해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옛날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아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김영선 네. 뭐 경선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네. 하니까 꼭 얘기를 전한 건지 아니면 들은 척하면서 자기 개인 생각을 후보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 예. 또 경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경선 들어가면 좋겠다 추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관위에서요 문제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문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이 의원을 출석시키면 검찰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불러놓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어 대선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서에 다 남기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명 씨가 쓰던 PC에서 이 의원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명 씨 변호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고요. 이준석이가 2022년 5월 9일 00시 한 20분에서 30몇 분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 밤이에요. 밤. 갑자기 명태균 씨에게 먼저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후보가 있는 당선인께서 김영선을 찍어서 경선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하루 정도는 앞두고 해요.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윤석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 네네네. 전화하고 메시지.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녹취를 하나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화통화 관련 내용 이거였는데 그 시작이 이준석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이준석 의원이 뭘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분의 어떤 반박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이런 연락이 통화 유도라는 신박한 논리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경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명태균 씨가 이제 그걸 듣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전화를 해서 뭐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준우 의원.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 쪽, 명태균 변호인은 이준석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네요, 지금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하고요, 그 변호인 김소연 변호인이죠. 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지 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관계는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안 좋은 관계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옛날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준석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탈당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의 성산남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악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변호인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아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영선 네. 경선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네.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 송치훈 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실수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이걸 몰아가려고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저 발언 때문에 저는 공천 개입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들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아마도 그 당시에 대표로서 이거 경선해야 될 것 같은데로 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다음 날 5월 9일에 또다시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그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뭔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화한 거죠. 야 그거 그냥 해라 김영선으로 해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한 다음에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걸로 그렇게 명태균 씨와 우리가 들었던 5월 9일 통화 전후로 한 그 전후 사정이 오히려 전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백한 꼴이 됐다. 저는 스토리를 완성해 준 것이지 이것은 뭐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저 내용에서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김소연 변호사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 공천 신청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치인으로서 반 정치인 반 변호사인 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전 실수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명태균 씨와 굉장히 뭐 가깝고 연락을 자주 하고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잖아요.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뭐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내가 지금 보고서 네. 내가 거기에 일일이 데리고 오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남의 헌 얘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그냥 막 맹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얘기인데 통화 한 적이 없어. 그 사람 하는 얘기지. 이준호 의원. 네. 어떤 좀 뭐 이거 포함해서 앞선 얘기까지 이준석 의원 관련된 네. 얘기까지. 예. 아까 경선 얘기 잠깐 했는데요. 예. 경선 그 참여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듣고 얘기를 전한 건지 아니면 들은 척하면서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경선하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후보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 예. 또 경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경선 들어가면 좋겠다 추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관위에서요 문제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미 예. 입장을 밝혔죠. 민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고 당선 신분도 가능해서 문제가 없는 거다. 만약에 대통령 신분이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예.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전 위원장과의 지금 대화에 대해서는 저것도 사실 명태균 씨의 명태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죠. 지금.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 사기 전과가 있는 거고요. 허풍이 있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김종인도 내가 뭐 데리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 봅니다.